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 911 후륜이냐 4륜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보통 그 911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륜을 살까 4륜을 살까죠.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또 뭐 굳이 911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레라나 카레라 4 뒤에 이제 S가 붙으면 출력이 높은 버전을 뜻하잖아요.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하기 편하도록 후륜을 S, 또 4륜을 4S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이 911의 밸런스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911의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S냐 4S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데, 자동차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죠.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앞뒤 무게 배분입니다. 여러분들 그 무게 배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그 무게 배분이라는 말이 조금 모호하고 막연하게 다가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아 드릴게요. 일단 이 프런트 휠의 중앙, 그러니까 앞 차축이죠. 여기서부터 이 리어 휠의 중앙,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쪽의 차축, 이 앞 차축에서부터 이 뒤 차축까지의 거리를 이제 우리가 휠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 휠 베이스의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앞 뒤의 무게가 이제 몇 대 몇이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제 무게 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BMW가 50대 50을 추구하는 것으로 또 유명하고, 그러다 보니까 또 운전이 재밌는 브랜드로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하죠. 무게 배분이 50대 50이면은 당연히 밸런스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앞 뒤에 배분되어 있는 무게가 이 중앙 쪽이 아닌 그 양 앞뒤 끝으로 이렇게 쏠려 있으면, 또 아무리 이 50대 50이라고 해도 밸런스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엄밀히 따졌을 때.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중앙보다 앞쪽에 할당되어 있는 이 50%라는 무게가 이 프런트 휠, 그러니까 이 앞 차축보다 조금 더 앞쪽에 많이 쏠려 있다면, 그리고 그 뒤에 배분되어 있는 이 50%라는 그 무게가 이 뒤 차축보다 더 뒤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면, 아무리 어떤 차의 무게 배분이 50대 50이라고 해도 그 차의 밸런스가 엄청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그 밸런스 좋은 차를 만들려면 이 앞 뒤에 할당되어진 무게가 최대한 이 앞 차축과 뒤 차축 이 안쪽으로, 무게가 이 가운데로 쏠리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. 스포츠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세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그렇다면 또 왜 이 앞 뒤 차축 안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냐,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차의 밸런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코너에서 차가 얼마나 선회를 잘 하느냐로 이제 따지는 것이거든요. 어떤 그 인위적인 과한 어떤 그런 핸들링이나 뭐 과한 브레이킹, 과한 악셀링 뭐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차가 잘 돈다면 이제 그 차의 밸런스는 보통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이제 어떤 물체를 돌릴 때 무게가 양쪽 그 끝에 쏠려 있는 것보다 가운데 이렇게 무게가 몰려 있으면은 어떤 물체가 잘 돌아가잖아요. 그 같은 이치로 자동차 역시 이 중앙으로 무게가 쏠리면 차의 회전이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. 그래서 스포츠카는 이 MR이 갑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MR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제
MR을 사게 된다면, 만약에 한 대 더 MR로 기출을 하게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제가 MR도 없으면서 그런 M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신빙성도 떨어지고 또 차도 없으면서 또 그런 얘기 하냐, 또 이런 어떤 악플들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차의 밸런스가 좋으려면 이 무게 배분이 이 앞뒤 차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그 안쪽으로 최대한 가운데 쪽으로 몰려 있어야 이제 밸런스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요즘에 만들어지는 이제 엔진이 앞에 있는 대부분의 차들의 그 후드를 열어봤을 때 그 엔진이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휠을 기준으로 그 운전석 쪽으로 더 이렇게 밀어 넣은 것을 볼 수 있죠. 네, 그 무게 배분과 그 밸런스의 관계가 조금 감이 오시나요? 네, 그럼 이제 이 911을 한번 봅시다. 네, 911의 엔진은 뒤에 있죠. 뒤에 있는데, 자, 한번 보세요. 여기가 이제 차축 중앙이죠. 근데 뒤에 있는데, 뒤 차축보다 엔진이 훨씬 뒤에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이 부분이 엔진이거든요. 엔진이 아예 이 뒷바퀴보다 더 뒤쪽으로 밀려 나와 있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차는 이제 996 GT3인데 실제로 997은 어느 정도 엔진이 뒤에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. 네, 여기가 바퀴고 이 중심점이 이제 구동축이겠죠?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내려가 보면, 네, 저기 보이시나요? 저 네모난 거? 네, 이 네모난 게 이제 오일 팬이에요. 이 오일 팬 바로 위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네모난 거를 잘 보시고 이 네모난 게 바퀴보다 뒷바퀴보다 얼마나 뒤에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. 저 반대편 바퀴를 한번 보시면, 네, 반대편 바퀴가 저기 있죠. 근데 반대편 바퀴보다도 훨씬, 네, 아예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. 뭐 구동축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, 네, 구동축보다도 훨씬 더 뒤에 있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, 네, 보이시죠? 이 정도로 997의 엔진은 이렇게 뒤쪽에 있습니다. 구동축보다도 훨씬 뒤에 있죠. 자, 911의 엔진이 얼마나 뒤에 있는지 보셨죠? 그러면 여기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이 911의 이 뒤쪽이 어떤 그 전륜차의 앞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 전륜구동차의 엔진이 그 앞에 구동축보다 더 앞쪽에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할당되어진 그 대부분의 무게가 구동축보다 더 앞쪽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차를 주행을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? 예. 정말 상상만 해봐도 그 언더스티어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막 정말 싫은 느낌이 상상이 되는데, 만약에 이제 그런 차가 있다면 정말 그 최악의 밸런스를 가진 그런 차겠죠. 물론 이제 엔진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끄는 것과 이렇게 911처럼 엔진이 뒤에 있어서 뒤에서 미는 것과의 어떤 주행 느낌이나 밸런스나 뭐 퍼포먼스는 물론 차이가 좀 크게 있겠지만 차가 그 선회할 때의 그 상황에서의 밸런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911의 경우는 무게가 뒤쪽으로 대부분이 쏠려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정말 좋지 않은 차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. 아무리 그 대단한 포르쉐가 잘 만들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최악의 무게 배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엄밀히 따지면 911 후륜 구동은 밸런스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냥 그 차의 그 밸런스에 운전자가 맞춰서 타는 것이지 차 자체가 드라이버를 도와주는 경우가 없어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카를 생각하게 되면 딱 911을 떠올리게 되잖아요. 아마도
그 911이 이렇게 50년 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어진 최악의 무게 배분을 그 외계인의 기술력으로 그 셰시나 뭐 엔진 미션 뭐 이러한 모든 그 외계인의 기술력으로 최대한 커버를 했고, 그 결과 유일무이한 그 밸런스와 매력을 지니게 된 것, 바로 이것이 911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후륜이냐 사륜이냐를 이야기를 하다가 997 시승기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, 997 시승기는 정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길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고,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, 그렇다면 4S는 어떨까요?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4S의 밸런스는 S보다 훨씬 좋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네, 보통 이제 4륜이라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, 그런데 911의 경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무게 배분이 911S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단 이 차를 이제 911 4S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이 911 4S는 S와는 다르게 이 뒤에서부터 이 앞쪽으로 구동을 보내주는 이런 샤프트가 이제 가로지르고, 또 이제 그 구동을 이 앞쪽 센터에서 좌우로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품도 하나 들어가죠. 그리고 여기에서 분배되어진 그 구동력이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바퀴로 또 전해주는 그 구동 축도 또 이렇게 들어가죠. 네. 벌써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오는 그 축, 그리고 여기 분배해주는 부품, 또 좌우로 가로지르는 축. 네.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게가 911S에 대비해서 앞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리게 돼요. 그렇게 되면은 뒤쪽으로 엄청 쏠려 있는 무게 배분이 이제 앞쪽으로 조금은 더 오는 것이죠. 무게 중심 자체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 배분에 있어서 그 S보다 그 4S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앞쪽 바퀴가 구동력이 있어서 끌어주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것도 있지만, 실제적으로는 이 무게가 더 앞쪽에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안정감이 드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. 물론 이 차의 전체 무게가 S보다는 4S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차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겠지만, 어디까지나 S와 비교했을 때 무거운 것이지 다른 그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여전히 가벼운 차이기 때문에 차의 무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그래도 이 차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긴 한데, 무게는 늘어났지만 무게 배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차가 돌아 나갈 때 더 느껴지는 그런 밸런스는 한결 좋죠. 그리고 또 이제 S보다는 그 4S가 이제 뒤쪽에 차 폭도 더 넓어요. 네. 이것도 이제 크게 한몫 톡톡히 하겠죠. 차 폭도 넓어지고, 이 무게 배분도 더 좋아지고, 앞바퀴가 이제 끌어주기까지 하니까 운전할 때 느껴지는 그 밸런스나 안정감은 4S가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4S의 또 다른 단점, 무게가 늘어난다는 단점 말고 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품들 있잖아요. 그런 부품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차값이 조금 올라가고, 나중에 그런 부품들이 이제 고장났을 때 S 대비해서 수리할 곳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는 것,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단점도 있긴 합니다. 예, 제가 지금까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,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, 기존 차, 일반적인 차와는 약간 운전할 때 좀 이질감도 좀 있고, 약간은 불안한 듯 하면서도 근데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, 어떤 이러한 느낌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911S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밸런스라든지 어떤 운전할 때 안정감,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911 4S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
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할 것이,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S와 4S의 차이, 운전할 때의 주행 밸런스나 질감의 차이가 997까지는 그 갭이 좀 크거든요. 근데 991로 넘어오면서는 그 S와 4S의 주행 질감의 어떤 그런 차이가, 그 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제 991로 넘어오면서 차도 좀 커지고 엔진도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밀려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무게 배분이라든지 어떤 그 세팅의 변화가 좀 있었어서 997보다는 991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. 물론 991만 타면은 이렇게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997을 타다가 991을 타거나 혹은 991을 타다가 바로 또 997을 타면 그 두 차의 사이에 어떤 그런 갭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997을 이제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, 991부터는 그런 어떤 그 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991부터는 카레라 S를 구매하신다고 해도 엄청 뭐 불안하거나 뭐 이질감이 크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적어요. 개인적으로는 991부터는 뭐 카레라 S를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인 추천은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물론 991도 또 지금 나온 992는 제가 안 타봤지만 991이나 992도 이제 4S가 S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밸런스가 좋게 느껴집니다. 네, 이렇게 오늘도 긴 시간을 내주셔서 영상을 봐주셨는데 어떻게 좀 시간을 내신 보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빠뜨리고 얘기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또 공부를 해서라도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